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는 그 거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붕괴시켰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은 와, 주식시장 전체가 완전 피바다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겁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절반만 맞았습니다. 한쪽 시장은 말 그대로 폭풍우에 익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의 나머지 절반은 무려 73조 원이 넘는 막대한 매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미친 듯한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숫자만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양극화 현상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2026년 5월 29일 저희 오늘의 딥다이브에서는 단순히 지수가 오늘 올랐다 내렸다 하는 표면적인 뉴스를 읊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자료는요. 이 거대한 환율 충격 속에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극단적으로 쪼개졌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현물과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 대체 어떤 생존 전략을 가동하고 있는지를 해부하는 아주 심층적인 보고서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그 숨겨진 맥락을 오늘 완벽하게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환율 1,500원 돌파, 이거 단순히 숫자 넘어간 수준이 아니죠. 그럼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심리적 공포,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냉혹한 구조적 필터라고 보셔야 돼요. 구조적 필터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놈과 죽을 놈을 걸러낸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비용이 늘어났을 때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해서 마진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업을 단일초 만에 걸러내버리는 거죠. 와, 1초 만에요. 잔인하네요. 네, 오늘 분석할 데이터를 보시면요.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방향을 읽고 우왕좌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1,500원이라는 렌즈, 이 필터에 맞춰서 아주 기계적이고 정교하게 자본을 재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의 재배치. 그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죠. 그 극단적 디커플링이 드디어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요. 네, 두 시장에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네네. 코스피는 3.55% 급증하면서 8,476선에 안착을 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2.68%가 급락해서 1,074선으로 밀려났단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데이터가 외국인 수급에서 발견이 됩니다. 금액하고 수량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1조 6,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장에서 뺐거든요. 그런데 수량, 그러니까 주식이나 계약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8,796계약을 순매수했어요. 돈은 크게 뺐는데 담은 물건 개수는 더 늘어났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그게 바로 철저한 리밸런싱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내다 팔고 싼 주식을 주워 담았다는 뜻이거든요. 아, 비싼 걸 팔고 싼 걸 샀다. 예를 들면요. 코스닥에 몰려있던 고평가된 IT 기술주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보통 1주당 단가가 높고 기업 가치가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수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1,500원이라는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즉각적으로 폭등시키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은 박살이 납니다. 미래 가치로 먹고 사는 비싼 성장주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비싼 코스닥 주식들을 대거 처분해서 일단 1조 원이라는 뭉칫돈을 현금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자금의 일부를 코스피 쪽에 있는 은행, 증권 혹은 전통적인 배당주 같은 아주 묵직한 대형주들로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밸류업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얘네들은 일주당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수 자체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거든요. 금액은 크게 마이너스인데 수량이 플러스인 이유가 바로 이 가치 방어, 그러니까 지수 방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를 하자면요. 초강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돛담배, 그러니까 코스닥은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고 있는데 거대한 범선인 코스피는
오히려 그 미친 바람을 돛에 가득 담고 최고 속도로 질주하는 거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그런데 현물 시장에서만 이런 교체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선물 시장을 보셔야 돼요. 아, 코스피 200 선물이 4.31%나 급등한 그 부분이죠? 네, 거기서 미결제 약정이 무려 1714계약이나 증가했습니다. 미결제 약정.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수가 급등하는데 미결제 약정, 즉 청산 안 되고 남아있는 포지션이 늘어난다.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의미죠. 이게 두 가지 힘이 맞물렸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는 쇼 커버링입니다. 기존의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공매도 쳤던 쇼 포지션들이 상승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다급하게 환매수하면서 지수를 위로 쏘아 올린 거고요. 손절매가 상승을 부채질한 거네요.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예 상승을 확신하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 롱 매수세, 즉 위로 베팅하는 세력이 작정하고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와, 쇼커버링에 신규 매수까지 합세했다. 네, 이 파생시장 움직임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단순히 덜 나쁜 피난처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알파, 즉 초과 수익 창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 급등으로 달러 베이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선물을 사면 롱달러에 롱수출주까지 약간 이중 베팅을 거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숏 잡고 있던 세력들은 1,500원 뚫리니까 당연히 코스피도 무너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폭등해버리니까 패닉에 빠져서 선물을 허겁지겁 대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현물 시장이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는 아주 튼튼한 방공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공호에 들어가지 못한 쪽을 봐야겠죠? 네, 코스닥 시장 현실을 좀 짚어보죠. 수입 원자재 비중 높고 내수 의존도 큰 코스닥 중소형주들한테는 지금 1,500원 환율이 그야말로 재앙 아닙니까? 재앙 그 자체죠. 물건 만들어 팔려면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매출 원가가 막 폭등하잖아요. 그런데 내수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넘기지도 못해요. 진퇴당난이네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외국인이 1조 원대 매도 폭탄까지 던졌으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렸겠어요. 그 유동성 가뭄이라는 게 하락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독이거든요. 거래량이 줄면 일단 매수호가랑 매도호가 사이 간격, 즉 스프레드가 엄청 넓어집니다. 호가창이 텅텅 빈다는 뜻이죠. 맞아요. 펀더멘털이 약간만 흔들려도 밑에서 주가를 받아줄 매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물량을 던져도 주가가 그냥 지하로 꽂혀버리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상황이 180도 다르잖아요.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73조 7천억 원이었어요. 역대급 돈이 몰린 건데 이건 철저하게 자동차, 조선, 대형 IT 쪽으로 쏠린 거죠. 네,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초대형 가치주들이죠. 얘네들은 해외에서 물건 팔고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환율이 1,500원으로 뛰면 솔직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원화로 환산한 영업이익이 20에서 30%씩 수직으로 뛰어오릅니다. 마법 같은 일이죠. 아, 그래서 보고서가 계속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롱 전략을 강하게 주문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원화 환산 이익의 마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조금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데요. 코스피에 73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고 해서 야, 우리 시장 튼튼해졌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핵심을 찌르셨네요. 착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돈이 시장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극소수 대형 수출주에만 쏠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 완전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착시 현상 아닙니까? 몇몇 대형주가 멱살 잡고 지수 올린다고 이걸 건강한 상승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뼈 아프지만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상승장은요, 경제 전반의 성장에 기반한 건강한 축제가 절대 아닙니다. 거시경제에 혹한기가 오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자본이 가장 덩치가 크고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는 생존 편향에 가깝습니다. 생존 편향이요. 단어가 확 와닿네요. 대형 수출주들이 환율 수혜를 입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오직 환율 효과라는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약성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기업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단순히 환경이 만들어준 거품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시장 체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1,500원이라는 독가스가 퍼진 환경에서 유일하게 방독면을 쓴 종목들한테만 돈이 편식하듯이 쏠린 거예요. 펀더멘털 성장이 아니라 외부 변수에 기댄 생존.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현물 시장이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방공호가 되었다면 파생상품 시장은 그 방공호가 얼마나 버틸지 베팅하는 최전선이잖아요. 그렇죠. 파생은 변동성을 먹고 사니까요. 아까 선물 시장 거래대금이 46.8조 원이었고 체결 광도가 103.78%라고 하셨어요. 매수세가 압도적이라는 건데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장중에 주가가 살짝 빠질 때마다 사라는 조정식 매수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워낙 강하니까 눌림목에서 잡으라는 전형적인 전략이죠.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경고등이 켜지는 기분입니다. 보고서 후반부를 보면 고점에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물출의 리스크를 또 따로 언급했거든요. 네, 여기서 바로 그 알고리즘의 냉혹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46.8조 원 선물 매수세 상당수가요. 사람이 직접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매크로 조건이 맞으면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외국계 프로그램 자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기계가 무지성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거네요. 네, 환율 1,500원이라는 트리거, 그리고 상승 모멘텀만 보고 맹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특정 저항선에 딱 부딪히거나 환율 상승세가 꺾이는 아주 미세한 신호만 감지돼도 단 1초 만에 매수에서 매도로 태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와, 1초 만에요? 그럼 46조 원의 매수임이 순식간에 차익 실현 폭탄으로 돌변해서 쏟아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올라갈 때는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그 추세가 꺾이는 변곡점에서는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섭네요. 게다가 파생의 꽃이죠. 옵션 시장으로 넘어가면 이 리스크가 한층 더 귀개해지잖아요. 네, 옵션 시장은 지금 거의 전쟁터입니다. 보고서 보니까 환율 1,500원 돌파 때문에 내재 변동성, 그러니까 IV가 폭발하면서 옵션 매도자들한테 거대한 감마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엄청 경고하고 있어요. 아, 감마 리스크. 이거 청취자분들께 설명하기 조금 까다로운 개념이긴 한데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델타랑 감마 개념을 자동차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델타가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 달리는 속도라면 감마는 그 속도를 끌어올리는 가속 페달인 거잖아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보통의 평화로운 시장에서는 이 페달이 꽤 뻑뻑해요. 밟아도 속도가 서서히 올라가죠. 그런데 1,500원이라는 패닉이 오고 변동성이 폭발하면 이 페달이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겁니다. 살짝만 발을 올려도 튀어나가는 거죠? 맞아요. 지수가 위아래로 한 틱만 움직여도 자동차 속도가 막 100km, 200km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리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의 감마 리스크 폭발 아닙니까? 완벽한 역학관계 설명입니다. 옵션 매도자들은 원래 시장이 잔잔할 때 보험료, 즉 프리미엄을 야금야금 챙겨먹는 사람들이거든요. 평화로울 때 돈 버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내재 변동성이 이렇게 폭발했다는 건 시장이 이른바 꼬리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한 번 터지면 그냥 다 박살나는 파멸적 리스크예요. 아, 가속 페달이 미쳐 날뛰는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시장이 급등락하면 옵션 매도자들은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현물이나 선물을 막 쫓아가면서 매매해야 합니다. 이걸 동적 해지라고 부르죠. 아, 지수가 막 오를 때는 손실 안 보려고 자기도 비싸게 선물을 따라 사고 내릴 때는 또 헐값에 팔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적인 매매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더 펌프질하는 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마구 흔들어버리는 전형적인 웩도덕 현상이네요. 네, 제대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랑 변동성을 동시에 역이용하라고 전략을 몇 개 던져줬죠. 첫 번째가 롱숏 변동성 승부 전략입니다. 네, 코스피 콜 매수, 코스닥 풋 매수 전략이죠.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을 사고 동시에 코스닥에는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을 산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두 시장의 구조적 균열이 당분간 절대 안 좁혀질 거라는데 돈을 거는 차익 거래네요. 맞습니다. 시장에 완전히 두동강 났다는 성질을 노린 구조적 차익 거래예요. 코스피의 방어력과 코스닥의 붕괴를 독립적으로 딱 떼어놓고 양쪽에서 다 수익을 빼먹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접근이죠. 양방향으로 털어먹겠다. 좋은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죠. 하지만 이 전략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미쳐 날뛰는 내재 변동성 때문에 콜이든 풋이든 옵션 프리미엄 가격 자체가 지금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양쪽 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 부담이 엄청나죠. 아,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군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코스피 현물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이용한
불스프레드 전략인 거네요. 네, 불스프레드. 이게 파생 트레이더들의 차가운 이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상승장에 베팅하긴 하는데 무한정 오를 거라는 환상은 버리는 거잖아요. 현재 지수 근처에 있는 좀 비싼 콜옵션을 하나 사고 동시에 저 위에 있는 더 비싼 행사가의 콜옵션을 하나 내다 파는 방식이죠. 그렇죠. 내가 산 콜옵션으로 상승 수익은 챙기면서 내가 팔아버린 콜옵션에서 받은 보험료로 초기 투자 원금을 확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때 리스크 대비 수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아주 스마트한 기계적 접근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 속마음이 이렇다는 거네요. 코스피가 지금 오르긴 하는데 1,500원이라는 이 미친 환율이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상승에도 분명한 천장이 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73조 원이 몰린 현물 시장의 광기에 파생 트레이더들은 취해 있지 않은 거예요. 환율이라는 마약으로 쏘아올린 이 랠리가 결국에는 외환 당국이 개입하거나 거시경제 역풍을 맞으면 멈출 수밖에 없다. 그 강력한 한계를 정확하게 계산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쫙 맞춰졌습니다. 오는 우리가 해부한 2026년 5월 29일 이 시장의 룰은 딱 하나네요. 맞습니다. 1,500원이라는 무자비한 매크로 필터가 켜지면서 수입 물가 폭탄 맞고 유동성 말라버린 코스닥 중소형주는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반면에 환율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코스피 대형 수출주들은 73조 원이라는 역대급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튼튼한 방공호를 팠고요. 네,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알고리즘과 감마 리스크가 뒤엉켜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전문가님,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단 하나의 경고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이 모든 화려한 전략의 바닥에 깔려있는 딱 하나의 전제 조건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1,500원이라는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지속성, 언젠간 끊는다는 거군요. 그럼요. 우리는 지금 언제든 외환 당국이 강력하게 칼을 빼들고 개입할 수 있는 트리거 라인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당국이 실제로 달러를 풀어서 매도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구두 개입만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꺾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대형주를 미친 듯이 밀어올리던 그 환율 프리미엄 그리고 선물 시장을 주도하던 알고리즘의 매수세 이거 단숨에 와르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지듯이요? 네, 지금은 이 상승 추세를 즐기는 건 맞지만 언제든 비상구문을 열고 뛸 수 있게 포지션 사이즈를 철저히 조절하셔야 하는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항상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내일 당장 정부의 기습적인 개입이나 미국 쪽 매크로 지표가 갑자기 변해서 환율이 단기간에 1,300원대로 곤두박질 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아주 튼튼한 방공호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저 코스피 대형주들의 랠리가 그 환율이라는 도핑 약물을 끊고 나서도 오직 기업 본연의 펀더멘탈만으로 저 밸류에이션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진짜 썰물이 빠져나가봐야 아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썰물이 쫙 빠져나가고 나서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듯이 사실은 환율이라는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낸 착시현상이었음이 폭로되는 건 아닐까요?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그냥 휩쓸리지 않고 진짜 그 숫자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지금 이 극단적 변동성의 시대에 여러분이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숨겨진 맥락을 날카롭게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